안녕하십니까. 도땅영원 정도령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꾸려면 사주팔자부터 바꿔야 돼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운명이 바뀌려면 사주팔자부터 바뀌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8월 15일까지 좀 바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자, 운명이 바뀐다. 이 운명, 사람들은 이 운명이라는 걸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도 뭐 과거의 미래를 본 거 보면 운명이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는 것도 같아요. 정해져 있는 것도 같지만은 이 음양오행적으로 봤을 때는 운명이라는 거는 정해진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 오면 날씨는 무조건 더워지게 돼 있어요. 그죠? 날씨는 무조건 더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름인데 뭐 영하 10도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보통 30도, 25도, 30도는 가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비가 매일 온다든지 또 비가 전혀 안 온다든지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 골격은 정해져 있지만 그 부분의 그 세부적인 거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운명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에 보면은 이 사람은 20대부터 40대까지 잘 산다, 이러면 이 사람이 이때는 좋아요. 좋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잘 살고 뭐가 들어오고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운명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큼 노력을 했느냐, 또 얼마만큼 머리를 잘 굴렸느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뼈대로 이 사람은 20살부터 40살까지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기본 뼈대는 여름에 덥다, 이거하고 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떻게 잘 사느냐, 뭐가 들어오느냐, 이런 거는 세부적인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쓰고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운명은 100% 정해진 건 아니다는 거죠. 100% 정해진 건 아니고 한 50% 정도는 정해져 있다. 나머지 50%는 자신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운명이라는 거는 일단 50%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100% 바꾼다, 그럼 내가 평생 10억을 벌어야 되는데 나는 1000억을 100억을 벌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은 내가 10억을 벌 수 있다, 벌 수 있는 운명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50%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나는 50억 정도는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완전 극에서 극으로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살아야 될 운명인데 이 극으로 이렇게 확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한 요 정도까지는 50%까지는 충분히 인간의 개운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운명은 100% 정해진 건 아니다. 한 50%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100%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왜? 여름은 기본적으로 덥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비가 매일 오는 건 아니다.
그것도 비가 전혀 안 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주팔자. 제가 그 사주팔자에 대해서 그동안 뭐 부분 많이 얘기했고 운명에 대해서도 부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총 정리를 해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게 또 제 전공이니까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주팔자는 쉽게 표현하면 몇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차. 사주팔자는 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명은 뭐냐? 도로다.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차인데 내가 40km밖에 못 달리는 차다. 그럼 이 사람은 60년을 살았을 때 60갑자라는 걸 살았을 때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50km밖에 못 갔다. 거리를 50km밖에 내가 얻지를 못하고 가지를 못했다. 근데 내 사주팔자가 80km를 받았다. 그럼 나는 100km를 갈 수 있다. 더블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군 또 120km를 받, 내 사주팔자의 그 차의 속도가 120km가 나가면 나는 뭐 150km를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0km를 받았냐 80km를 받았냐 그 차이에 따라서 내가 50km도 갈 수 있고 100km도 갈 수 있고 150km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운명.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먼저 바꿔야겠어요. 운명을 만드는 게 결국은 사주팔자잖아요. 이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게 결국 차의 그 성능이 속도기 때문에 결국은 차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차를 바꾸면. 그러니까 그러면 운명 이 거리는 뭐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사주팔자를 바꾸면 운명은 더 좋아진다.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운명은 그냥 결과예요. 이건 결과물이에요. 결과. 이 사주팔자는 그릇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릇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릇이 크면 그 결과가 또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차가 속도가 빠르면 멀리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명이라는 건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릇을 먼저 바꾸고 차를 먼저 바꾸면 운명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명을 바꾸려면 사주팔자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왜? 사주팔자가 운명을 만드는 거니까. 사주팔자가 운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 다른 그림으로 이제 또 표현을 하면 요런 걸로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런 걸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 정도의 사주팔자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거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20대, 40대, 60대가 딱 됐을 때 그 차이가 이렇게 나겠죠? 그래서 이 1번인 사람은 60대 갔을 때 요만큼의 어떤 성과를 운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운명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요 2번인 사람은 요만큼의 운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요만큼의 운명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요 세 번째인 사람은 요만큼의 운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주팔자의 요 차이
요 가계 차이에 따라서 60년이라는 시간에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 요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 각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렇게밖에 못 갔지만, 이 사람은 각이 이 그릇이 차이가 이 정도 크니까 이렇게 넓게 간 거고, 이 사람은 더 그릇이 크니까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 이게 사주팔자니까 이것이 결국 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가 결국은 운명을 만든다. 결국 운명을 좋게 만들려면 사주팔자를 바꾸면 된다 하는 게 여기서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릇이 크면 많이 담는 거죠. 예, 그렇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주팔자를 바꾸면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 또 다른 한편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기울기, 시소의 기울기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요 1번인 사람은 수평을 이뤘잖아요. 이건 아주 사주가 A급입니다. 이 수평을 이루면요, 사주팔자에 풍파가 거의 없어요. 아주 안정되고 재물복도 좋고 운명이 좋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약간 보통이고, 요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확 기울어졌죠. 확 기울어진 세 번째 사람은 운명이 아주 나쁘고 풍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막 보면, 나는 이렇게 발전이 발전이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나는 제일 답답한 게 내가 삶에 발전이 없더라고. 발전이 맨날 똑같아. 그래서 참 그게 답답했어요. 다른 애들은 뭐 잘 계속 좋아지는데 나는 맨날 제자리 걸음이더라고. 제자리에.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운명의 발전이 없을까, 그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릴 때 제 사주팔자가 이렇게 이만큼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항상 안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요렇게 요 기울어진 거, 요거를 요 가계 차이에 따라서 운명도 틀려지고 풍파의 차이가 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집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뭐가 안 되냐 하면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알고 보면.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20년 전에 35살 때 할머니께서, 제가 32살 땐가 3살 땐가부터 이제 철학 공부를 했는데, 그 버스 안에서 그 광고 보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건데, 35살 정도까지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니까 미래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낭월 명리학당으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낭월 스님 책으로 공부하고, 카페에 들어가서 또 동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과 또 대화하면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한 3년 기초 공부를 했죠. 기초 공부를 했는데 학원은 안 다녔어요. 근데 이제 35살이 딱 되니까 뭐 점쟁이가 뭐 할 일 있어요? 시간 남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공부만 한 거죠. 그러다가 35살 딱 돼갖고 이제 미래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난 미래를 안 해. 잘 됐다, 이제. 전 버는 것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처럼 막 영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고민도 없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미래를 보니까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좋아했는데, 막상 35살에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제가 알았는데, 막상 그 일을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거를 전혀 피하지 못했어요. 전혀. 분명히 그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전혀 그 일을 피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정말 쇼크였습니다. 쇼크. 미래를 알면 무조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못 피하더라고요. 전혀. 단 1%도 못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진짜 쇼크를 받았고,
그래갖고 할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죠. 아니 내가 그때는 점집을 할 때였으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 이렇게 미래를 아는데 왜 못 피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때 사주팔자 제 사주팔자를 보니까 사주팔자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안 좋은 것만 다 모여 있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생각한 거의 저주받은 사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생에 뭔 업이 이렇게 많아갖고 사주가 안 좋은가 이런 정말 너무 짜증 정말 예, 충격도 이것도 충격이었죠. 그때 이제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첫째 물은 게 왜 내 사주팔자 이렇게 저주받은 사주입니까?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막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사주팔자를 좋으면 네가 개운을 연구를 하겠느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들어온 영인 말씀인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신 건데 네가 사주가 나쁜 거는 너에게 개운법을 터득하라고 일부러 나쁜 사주를 줬다. 네가 사주가 좋다면 저와서 잘 되면 네가 개운을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일부러 너한테 나쁜 사주를 주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 명리 공부 외에는 다른 공부 절대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뭐 자미두순이 뭐 주역이네 제가 그때 책 사다가 많이 봤어요. 근데도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명리만 공부를 해야 되냐 들어오는데 다른 건 공부가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거는 점만 볼 수 있다. 점만 볼 수 있는 거고 명리를 배워야 명리의 개운이 있다. 명리를 알아야 개운법을 터득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개운법을 터득해라. 그 개운법을 왜 터득해야 됩니까? 제가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개운법은 점쟁이가 되려고 하지 말고 도사가 되기 위해서 도사가 돼야 된다. 도사가 되려면 개운법을 알아야 된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그것이 도사지. 점만 볼 줄 알면 점쟁이밖에 안 된다. 너는 점쟁이가 되려 하지 말고 도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부터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때 이제 저한테 개운법을 터득해라. 개운법을 터득해라. 이렇게 저한테 명령을 내리셨고 이때부터 제가 이제 개운법을 터득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음의 과학자가 돼서 개운법을 터득하겠다. 이 35살 때부터 제가 딱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개운법을 터득하자. 이때 미래를 전혀 못 고치는 거에 쇼크를 받았죠. 왜 제가 이게 미래를 못 고칩니까? 또 그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건 네가 개운법을 몰라서 그런 거다. 개운법을 알면 미래는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다. 하는 걸 이때 35살 때 할머니께서 저한테 영어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개운법을 터득하게 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는 이제 책으로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책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니까 더 이상 책에 볼 게 없더라고요. 시중책에서는 볼 게 없는데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제 뭐 아주 높은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직접 이제 제자가 돼갖고 수제자가 돼갖고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여건상 안 되고 해갖고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죠. 막 그래갖고 이제 남의 사주 맨날 보고 이제 공짜로 봐주고 막 이러면서도 막 물어봐갖고 보고 막 대입해 보고 막 이러면서 매년 매월 매시 이렇게 다 대입을 해본 거예요. 매년 매월 매시 이렇게 매년을 대입을 하면서 이제 이 운에서 운 선생이 저한테 영을 주셨어요. 영을. 이럴 땐 이렇게 되는 거다. 저럴 땐 저렇게 되는 거다. 이럴 때는 운이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 운이 오면 이렇게 바뀐다 하면서 매년 운 선생이 저한테 영을 주시면서 그 영을 받아가면서 제가 공부를 한 거죠. 이렇게 되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개운이 될까? 개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근데 37살 땐가부터 개운에 대한 영이 하나씩 들어오더라고요. 1%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1% 영감을 받으면서 제가 임상을 하게 시작한 거죠. 이 임상을 하면서 개운의 기초를 하나씩 터득해 나갔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 개운에 대해서 초창기 때 어떻게 해서 개운법을 연구를 하게 된다는 잠깐 봤고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
결국 사주팔자를 바꾸면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사주팔자가 나빠지면 운명도 나빠지는 거고 사주팔자가 좋아지면 운명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릇이고 이거는 결과죠. 그래서 아까 요 1, 2, 3 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 차이는 뭐냐? 요 가게 차이는 뭐냐? 요 가게 차이는 뭐냐면은 요 가게 차이는 바로 용신의 차이입니다. 용신의 차이.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좋다. 이게 이제 3번이 사주팔자가 제일 좋은 건데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구나. 근데 어쨌든 이게 다 요 가게 차이는 결국은 용신의 차이입니다. 용신. 간단하게 표현하면 용신의 차이고 요 용신이 좋아질수록 사주팔자는 좋아지는 거야. 이게 차로 얘기하면 엔진이라고 봐야 돼. 엔진. 그 사람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거. 힘. 엔진. 제가 저번에 이 대한민국은 용신이 30%고 기신이 70%입니다. 수목이 기신이고 토금이 대한민국은 용신이에요. 저도 토금이 30%고 기신이 70%. 대한민국하고 사주팔자가 똑같아요. 저도. 근데 저도 수목이 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에는 이게 목이 세요. 대한민국은 인묘의 나라잖아요. 토끼하고 호랑이하고 토끼의 나라인데 목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그러면 토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많으면은 주변에 다 육지면은 이게 용신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주변이 다 삼면이 다 수잖아요. 그러니까 수생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기신이 있는 거예요. 다 주변이. 그래서 용신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뱀의 나라죠. 화잖아요. 불의 나라예요. 사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사가 이렇게 불이 세면은 불의 용신은 뭐예요? 수잖아요. 일본의 삼면이 다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바로 옆에 용신이 사면이 다 용신이에요. 용신. 그래서 일본이 용신이 센 겁니다. 만약에 일본 주변이 다 목이다. 주변이 물이 아니고 다 목이다. 목생화가 돼서 일본은 용신이 엄청나게 약한 나라가 됐을 텐데 일본은 주변이 다 수니까 용신이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이 세기 때문에 토금이 있어야 돼. 주변에 땅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땅이 있어줘야 되는데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생목 해갖고 기신이 7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나라 용신이 약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예, 제가 뭐 이런 얘기 막 그냥 쓸데없는 얘기까지 막 하는 이유는 그 영이 들어올 때 해야지. 그 영을 놓쳐버리면 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영이 들어올 때는 그냥 빨리빨리 얘기를 합니다. 예, 놓치기 아까우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 가게 차이가 결국은 운명을 만드는 거니까 요 가게 차이 용신 40kg, 80kg, 120kg잖아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40kg로 달리고 있다. 그럼 이거 80kg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이게 개운이에요. 이게 개운입니다. 운명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운명은 결과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결과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엔진의 힘을 40kg밖에 안 나가면 엔진을 바꿔서 80kg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용신이 내가 40%밖에 안 되면 용신이 내가 40밖에 안 되면 용신을 80으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신을 120으로 올리면 나는 운명을 더 긍정적으로 좋게 뭐 재물로 따지면 내가 평생 10억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 나는 5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 그 개운법을 하면은 더 많은 거를 얻을 수가 있죠.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제가 초등학생으로 간다. 저는 서울대, 하버드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서울대는 문화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한 100억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거 여기에 또 IQ도 좀 들어가요. IQ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뭐 플러스 IQ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를 해야 되고, 어쨌든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삶은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요 각만 바꾸면, 요 각만. 그래서 내가 IQ가 좀 딸려서 120kg까지는 못 올린다 해도 80kg는 거뜬히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요 각만 바꾸면, 요 각의 차이만 바꾸면 운명은 결과기 때문에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일단 요게 이제 요 각을 바꾼다는 거는 결국은 요거는 이제 뭐 어떤 재물운이나 풍파,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요런 거는 이제 거뜬히 조절할 수 있고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별수나 관제수나 이런 거는, 요 이별수나 관제수 이런 거는 형충파예요. 교통사고 이런 거는 형충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도로 또 진단을 해야 돼요. 고해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해에 내가 이별수가 들었다, 관제수가 들었다, 교통사고가 세게 들어왔다 이랬을 때는, 고해에 그게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진단을 하고 여기에 또 대비를 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요걸로 이제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개헌법으로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요거는 또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서 지혜롭게, 여긴 또 조금 나름대로 어떤 뭐랄까 나름대로 어떤 그 대비책을, 머리를 써서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요거는 운으로만 바꿀 수가 없는 게, 요거는 운으로만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어떤 지혜가 꼭 또 들어가 줘야 돼. 지혜가 장기 들 때 어떤 수를 두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조절을 해가면서, 끊을 건 끊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올해 뭐가 들었구나 했을 때는 이런 지혜를 발휘해 갖고 계획을 세워서 요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한 거죠. 요것도 결국은 용신이 강한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앞가림을 잘하기 때문에 이걸 다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알기만 하면. 모르면 무피하는데, 미리 알면은 용신이 강한 사람들은 지혜롭게 이걸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결국은 하늘이 우리 영혼에 씌워놓은 올감이에요. 올감입니다. 올가미를 우리 영혼에다 올가미를 탁 씌워놓은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왜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이 60갑자를 이 사주로 살으라는 거예요. 60갑자를 60년을 60갑자라는 이 인생을 이 올가미를 쓰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전생의 업 때문에 이 올가미를 씌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올가미를 풀어야 돼요. 올가미를 풀려면 어떻게 했냐? 업장 소멸을 해야 됩니다. 업장 소멸을 하면 올가미가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이라는 건 직업이잖아요. 직업으로 자기 업장 소멸을 했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난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어쩌니까 막 이러는데, 그 잘났다는 것도 결국은 이게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늘에서 준 거예요. 하늘에서. 만약에 당신한테 IQ 80 주고 인내심 하나 없고 판단력 하나 없게 줬으면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당신한테 IQ 150, 130을 주고 인내심 빵빵하게 주고 판단력 빵빵하게 주고 이렇게 줬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게 생겨갖고 잘 사는 거지. 거기다 뭐 사주팔자에 운도 주고.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운, IQ,
인내심, 뭐 인내력, 뭐 기타 능력, 이거 다 누가 줬어요? 이거 다 하늘에서 준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거 내가 만든 사람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다 받고 온 거 아니에요. 자기 그릇만, 자기 엄만큼 받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잘 받고 나온 사람들은 잘 사는 거예요. 어? 운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인내심도 강하고, 판단력도 좋고, 이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거 누가 줬어요? 하늘이 준 거예요, 하늘이. 근데 하늘을 개똥으로 보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이거는 우리가 애기들을 부모가 키웠는데 자기 혼자 큰 줄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제가 하늘의 뜻을 따르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하늘의 뜻을 따르라는 이유가 결국은 이거예요. 다 이걸 하늘이 줬기 때문에 하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너한테 IQ도 낮게 주고 능력, 판단력, 인내심 이런 거 다 약하게 줬으면, 사주팔자 나쁘게 줬으면 별 볼 없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건 하늘이 줬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운명은 결과예요. 결과고 이건 다 사주팔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운명은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결과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지는 거고, 사주팔자는 올감입니다. 올감이기 때문에 업장소멸을 하면은 올감이 풀려서 사주가 좋아져요. 그리고 개운법을 쓰면은 또 사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개운법 플러스 업장소멸 이 두 개만 해도 사주팔자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아니, 운명이 굉장히 플러스돼요. 플러스됩니다. 플러스되고, 자신의 그 능력은 모든 것이 하늘이 줬기 때문에 이 올가미를 씌운 것도 결국은 하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하늘의 뜻을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 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운명은 반드시 절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 수 있다. 100%는 아니지만 여름에 기본적으로 여름은 무조건 더우니까 50%는 하늘이 기본적으로 준 거고, 나머지 50% 비가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 50%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운명은, 사주팔자는 하늘이 줬지만 운명은 내가 만들 수 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영이었습니다.